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품 사진 촬영과 죄송합니다. 네, 상품 사진 촬영 및 보정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박찬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준정필름이라는 사진 및 영상 제작 프로덕션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나와 강의를 하듯이 스마트폰으로 상품 사진 촬영 그리고 영상 제작을 맡아서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상품 사진 촬영 및 보정 기초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목차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사진 촬영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사진에 대한 기초, 정말 기초적인 부분, 뭐 초점, 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세 번째로 사진에서 80%를 차지하는 보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촬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요. 일단 렌즈를 먼저 닦아 주셔야겠죠. 자, 저희가 스마트폰을 항상 손으로 쥐고 있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렌즈에 이물질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질이 좋은 카메라라도 스마트폰이라도 렌즈에 이물질이나 또는 지문이, 특히나 지문이 묻어있게 되면은 사진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화질 자체를 다 표현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꼭 렌즈를 닦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옷 소매던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닦기로 닦아주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사진 촬영을 할 때 배터리나 또는 저장 공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없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지연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꼭 배터리랑 저장 공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촬영을 할 때 수평을 잡거나 구도를 잡을 때 이 격자선이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설정 앱이라고 톱니바퀴 모양의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카메라 메뉴가 있어요.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서 격자라는 메뉴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화면에 두 줄의 가로선과 두 줄의 세로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진의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진 촬영을 해줄 수 있겠죠. 사진의 기초에서 초점과 노출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초점은 아래 보시다시피 작가의 주제 및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가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간혹 가다가 피사체에 맞는 게 아니라 뒤에 배경에 초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임의로 렌즈에 화면을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초점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일단 카메라 앱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다가 손가락으로 터치 한 번을 해주면 바로 초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출인데요.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초점도 잡아주고 노출도 적정값으로 잡아주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밝게 또는 너무 어둡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임의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자, 아이폰의 경우에는 초점을 잡게 되면 네모 모양의 표시가 뜨면서 바로 옆에 해 모양 표시가 뜹니다. 그 모양을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밝고 어둡게 임의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갤럭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초점을 잡게 되면 동그라미로 또는 네모로 초점 표시가 뜨면서 화면 하단부 또는 우측 방향에 전구 모양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좌우로 해주시면서 노출 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상품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 2장, 3장, 5장 혹은 많게는 10장까지 촬영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10개로 합성을 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촬영을 하려면 일단 삼각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겠죠.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상품의 초점이랑 노출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계속 연속으로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초점 노출 고정 기능도 있어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폰 모두 다 같습니다. 초점을 잡을 때 한 번 터치하고 뗐다면 한번 화면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상단에 보시면 아이폰은 초점 노출 고정이라고 뜨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AE/AF 고정이라고 뜨기도 하면서 또는 초점 노출 고정이라는 기종마다 좀 달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초점 노출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상태로 연속해서 조명 위치만 바꿔주면서 제품을 더 예쁘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점 노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촬영 또는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이 조명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인물, 사물, 피사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도 한번 살펴보고 각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명의 종류를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순간광과 지속광이라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순간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관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래시처럼 팍팍 하고 터지는 조명을 많이 보였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순간광에 속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속광, 영상 촬영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조명이고 사진 촬영할 때도 같이 쓰이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순간광보다는 지속광으로 사용하시는 게 일반 입장에서 다루기도 쉽고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속광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순간광은 보시다시피 사진 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이라고 한 번 더 적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동족이라는 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 수동 기능을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순간광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킬이 있어야 더 사용하기 쉽겠죠. 순간광 장비로는 백화점의 화장품 폰에 가보시면은 조명에 우산이 꽂혀 있는 걸 한 번쯤은 보였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엄브렐라라고 하고요. 상품이나 인물을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인데요. 엄브렐라라는 장비와 소프트박스라는 장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지속광. 일반인 분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 사용하시기에 가장 쉬운 조명이죠. 주로 영상 촬영에 사용되는 조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 촬영에서도 같이 함께 쓰이게 됩니다.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지속광 같은 경우는 텅스텐 조명이라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많이 쓰이는 조명이고요. 네, 고가를 호가하기도 해서 저 장비는 일반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장비고요. 옆에 보시면은 네모난 모양의 또 밑에 동그란 모양의 LED 라이트가 있는데, 저게 가장 손쉽게 사용하기 좋은 조명 장비입니다. 자, 이번엔 빛의 각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인물이나 피사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순광과 역광까지 있죠. 태양을 바라보고 어느 각도로 찍는가, 조명을 놓고 어느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이 광의 이름이 달라지게 돼요.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순광인데요. 순광은 제품으로 따졌을 때 눕기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입니다. 제품을 그림자 없이 가장 예쁘고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주는 조명인데요. 순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앞에 있고 조명이 바로 피사체 앞에 있으며 카메라도 바로 앞에 정면으로 위치하는 각도 형태가 순광이라는 조명이고요. 그래서 눕기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광인데요. 사광은 제품을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해주고 싶을 때, 연출샷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사광을 이용을 합니다. 45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도 45도 각도, 옆에서도 45도 각도로 피사체에 떨어지는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로 이 사광을 설치를 해서 촬영할 때는 렘브란트 조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요. 지금 그림자가 45도 각도로 사광의 빛에 맞게 45도 각도로 그림자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출샷을 찍고 싶으실 때는 사광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측광도 마찬가지로 연출샷을 찍을 때 좀 더 멋스럽게 찍고 싶을 때 이용하는 빛인데요.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광이나 측광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주로 전자제품이나 라인이 확실한 제품일 경우에 이 측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은은한 빛의 효과를 내주면서 좀 부드러운 연출을 해줄 때도 측광을 사용을 하는데요. 뒤에 예시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이 확실한 제품이면서 뭔가 더 분위기 있는 샷을 연출하고 싶을 때 이런 측광을 사용하기도 하죠. 보시면 빛의 라인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이런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라인들이 잘 살고 있죠. 다음으로 역사광, 역광입니다.
요식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음식을 좀 더 맛깔스럽게 찍고 싶을 때는 음식 앞에서 조명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좀 더 맛깔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식 자체가 수분기랑 유분기가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앞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빛 반사가 너무 심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역광으로 역상으로 빛이 부드럽게 넘어오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좀 더 맛깔스럽게 음식 자체가 갖고 있는 질감이나 색감들이 잘 살게 되면서 맛있는 음식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빛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역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에 흰 종이가 대져 있는데 저거는 그림자가 너무 심해서 너무 어두워서 반사판을 대줌으로써 빛을 약간 넣어주고 그림자를 밝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의뢰를 받아 찍은 사진인데 앞으로 사진을 보실 때 이 사진은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했지 확인하실 때는 그림자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자가 앞으로 지고 있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음식이기 때문에 빛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은 빛의 각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음식 사진 예시죠. 또 보시면은 빛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지고 있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구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분위기 그리고 갖고 있는 쉐입 같은 거를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죠. 초보자분들이 이 수평을 안 잡고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품 사진일수록 뭔가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찍어 주셔야 되는데 수평을 첫 번째로 잘 잡고 찍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수평을 잡고 안 잡고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을 잘 잡고 찍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촬영을 준비할 때 켰던 안내선, 격자선을 도움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시면 더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구도에서 앵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에 따라서 제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 하이 앵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 앵글 그리고 로우 앵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자, 먼저 하이 앵글은 테이블 위에 상품을 놓고 뭔가 다른 소품을 배치를 해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소품들과 함께 나오게끔 촬영해 줄 때 하이앵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음식 촬영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지금 예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품을 같이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실제와 더 커 보이게 연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조그만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은 상품을 좀 더 커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로우 앵글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인물을 예로 들자면 좀 더 날씬해 보이게 연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혹시나 여행 가셔서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사진 찍어 주실 때 로우 앵글로 찍어 주시면 칭찬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레벨. 눕기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글입니다. 아이레벨은 피사체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렌즈 그리고 피사체 중심이 수평을 이루도록 해주는 게 바로 아이레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이앵글과 로우앵글, 아이레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눕기 사진 찍을 일이 많으시다면 아이레벨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델들 룩북 촬영할 때도 아이레벨로 포토그래퍼들이 몸을 낮춰서 찍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레벨 예시입니다. 팁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명한 제품일 때는 저희가 아까 음식 사진 예시를 볼 때 흰색 반사판을 봤지만 투명한 제품일수록 검은색 종이를 댐으로써 상품의 라인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길쭉한 제품일수록 그 길쭉한 쉐입을 더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 몸을 낮춰서 아이레벨로 해주시면 하이앵글보다는 몸을 낮춰서 찍는 게 제품이 더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아이레벨로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보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진에서 보정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촬영은 20%고요. 그만큼 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 보정은 촬영의 완성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되어 있죠. 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의 분위기가 의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보정이죠. 보정 어플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스냅시드와 VSCO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 점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시드랑 VSCO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 보정 어플과는 다르게
원본 사진의 화질이 저장을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점이 가장 좋은 어플이고요. 스냅시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든 보정 어플이어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UI가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스냅시드에는 포토샵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창고 툴, 패치 툴이라는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냅시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잡티 제거라는 기능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SCO 같은 경우는 나만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자체 내에 좋은 세련된 필터가 많다 보니까 뭔가 색감 같은 거를 보정을 할 때 VSCO를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추천을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광고를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포토박스가 있으시다면 폴디오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토박스 자체 내 조명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눕기 사진 촬영할 때, 제품 사진 촬영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크릴 받침 같은 경우는 눕기 사진 찍을 때 바닥 그대로 놓게 되면은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면서 나중에 눕기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크릴판을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그림자가 조금은 상쇄되기 때문에 아크릴판이랑 같이 제품 사진 촬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상품 사진 촬영 및 보정법에 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